네, 오늘 하루 이것만 보시면 정치에 빠삭하다는 말 들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조동주의 핫이슈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첫 코너의 첫 주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뭐 윤희숙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신임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그 왜 벌어졌는지 이거를 좀 다뤄보려고 첫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볼까요? 네, 이렇게 화면에 지금 세 분 보이시는데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시죠. 위에 안철수 의원이고 이제 밑에는 이제 쌍권으로 불리는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첫 주제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알기 쉽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안철수 의원부터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의원입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어제 안철수 의원을 오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속내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제 나오지 않은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국민의힘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죠. 그래서 혁신이 절실한데 이제 구원투수로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맡겼고 이제 안 의원이 이걸 수락한 게 7월 2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근데 5일 만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그저께죠. 돌연 혁신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이 송원석 비대위가 새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한 게 아침 9시 40분경이니까 안 의원이 이제 바로 20분 뒤죠.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말한 사퇴 이유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나오고 있죠. 이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 이제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판단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네, 이제 이게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사퇴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핵심은 이제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조차 이제 거부당했다 이거겠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인적 쇄신이 뭐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한사코 직접 이제 이름을 거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른바 쌍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이 대선 당시에 새벽에 벼락치기로 이제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고 했다가 좌절된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이걸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죠. 소위 센 사람부터 쇄신을 해야 초장부터 국민의힘을 확 끌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비대위가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 인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를 꼽았어요. 원래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내 좀 개혁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위원진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드문 호남 출신이고 1984년생의 젊은 의사 박은식 전 비대위원 이렇게 두 명에게 혁신위원을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송원석 비대위가 이 두 명이 포함되지 않은 혁신위원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안 의원 주장입니다.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기는데 이제 인선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죠, 구성원을.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가 이 두 명이 빠진 명단을 이제 의결하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20분 만에 사퇴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의원이 이제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 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의원 이제 의사 출신이죠. 임기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직접 당대표가 돼서 중환자 상태인 당에 직접 칼을 대겠다. 이러면서 차기 지도부를 이끌어갈 당대표 선거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권영세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응을 내놨어요. 상당히 센 워딩인데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붙여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 권 의원의 평소 별명이 신사예요. 젠틀맨이죠. 말도 원래 굉장히 신중한 편이고요.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센 워딩을 쏟아냈어요. 결국 안 의원이 원래 혁신위원장 생각이 없었고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도 다음 날 비슷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
기대를 심어주려고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네, 이런 글이에요.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실까요? 쌍권을 표적 삼아서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고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이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 네, 결국 이제 그 쌍권 두 의원의 얘기는 공통적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안 의원은 애초에 임기 한 달짜리 혁신위원장 할 생각이 없었다. 원래부터 임기 2년짜리 당대표가 목표였다. 그래서 애초에 송원석 비대위가 안 받을 게 뻔한 쌍권 퇴출을 요구하면서 명분을 쌓고 이게 예상대로 결국 거절당하니까 당 개혁을 명분으로 당대표 선거로 출마한 거다. 이런 취지겠죠. 네, 일단 이번 주 국민의힘을 뒤집어 놓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권영세, 권성동 의원의 사건의 큰 그림은 이런 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어제 안철수 의원을 국회에서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전문이 거의 한 2만 자에 달할 정도로 긴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자 동아일보에 톱기사로 실렸는데요. 이제 종이신문으로 아침에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죠. www.동아.com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네이버에서 저희 동아일보 구독해 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의원 인터뷰를 다루기 전에 이 안철수 의원과 쌍권의 대립구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한번 보실까요? 안철수가 작전 짤 정도로 정무력이 없다. 싸우려님. 안철수는 과감하게 이름도 밝히고 싸우고 나와야지. 이때다 하고 쏙 기어나가는 비열함의 끝판왕. 엔수킴님. 윤희숙 그나물의 구밥. 신윤선님.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나오고 계시네요. 자, 이제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안철수 의원 인터뷰 한번 보실게요. 저희 국민의힘 맡고 있는 저희 김준일 야당 반장과 이상헌 기자가 이제 안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깊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기사 먼저 보실까요? 네, 지금 CG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 혁신위원 인선안 발표 15분 전에 통보받아 국힘 중증 환자 넘어 정신 잃은 상황. 상당히 센 워딩이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원석 비대위가 혁신위원 인선안을 발표한 게 7일, 그러니까 그저께 9시 40분이었어요. 비대위가 보통 이제 9시 시작하니까 이제 안 의원 주장대로면 8시 45분쯤에 이제 혁신위원 명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거예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혁신위원장인데 이 혁신위원 인선조차도 자기 뜻대로 관철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이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고 느꼈을 법하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중증 환자를 넘어 정신을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원래 이제 그 혁신위원장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당을 중환자에 비유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 정신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안 의원이 밝히는 이제 이 사달의 전말이 뭔지 얘기를 한번 천천히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건 안 의원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얘기한 안 의원 말은 이래요. 첫 번째 혁신위 안건으로 인적 쇄신을 발표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가장 소수 사람을 이제 인적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 혁신안도 탄력을 받고 이제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의원 본인이 이제 인적 쇄신의 대상 이름을 직접 밝히진 않았다고는 하는데 아마 쌍권을 염두에 둔 얘기였겠죠. 그래서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려고 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났대요. 그게 6일 이제 지난주 일요일 점심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송 대표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까지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제 계속 했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안 의원이 송 대표한테 송 대표가 목소리를 안 내주면 혁신위원장 맡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퇴한 게 아니라 이미 인적 쇄신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못 맡는다는 말도 미리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인적 쇄신 부분부터 정리가 안 되니까 혁신위원을 누구로 이제 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정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혁신위원을 6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4명은 합의가 됐고 2명을 두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됐대요. 그래서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재영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송 대표가 갑자기 이제 합의 안 된 한 명을 이제 끼워 넣어서 비대위원 5명 명단을 이제 의결하겠다고 이제 15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이제 안 의원이 세게 반대했는데 송 대표가 이제 의결하고 발표까지 했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기사에는 이제 못 담았는데 안 의원이 이제 이전에 당에서 혁신위원장 했던 이제 전직 위원장들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이제 혁신위원 인선 권한을 얼마나 줬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최재형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인요한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했었으니까 이제 이분 중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인선은 100% 혁신위원장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아무 혁신도 못하겠다. 가뜩이나 혁신위원장이라고 해도 혁신 안건을 비대위가 의결을 해줘야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건데 초장부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 없는 당대표가 돼서 직접 당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이제 애시당초 당대표 출마하려고 큰 그림을 그렸다. 이제 안 의원이 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이제 이런 반박이죠. 근데 여긴 또 이제 반대 시각도 사실 제법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 사실 지금 친윤이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권영세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권영세 의원 통일부 장관 지냈고 권성동 의원 윤핵관이라 불리는 핵심 친윤 중에 친윤. 이제 이런 두 사람을 당에서 몰아내는데 송 대표가 동의할 리가 없지 않느냐? 안 의원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제 당 대표를 최종적으로 노리고 몸값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의원 말은 이래요. 혁신위원장 하려고 준비해 놓은 혁신위원장 하면 이제 혁신안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공약으로 세워서 당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당선이 안 돼도 새 당대표한테 전달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전 대선 후보처럼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다 전당대회에 나와달라고도 했죠. 예, 이게 아마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를 반박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시지 보시죠.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다. 자리 욕심에 매몰돼서 이걸 받아들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대표도 출마하고 김문수 의원도 출마해라.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주장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 권 의원이 이제 만약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제 3명이 다 나오면 개혁 성향인 당원표가 한동훈, 안철수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해서 김문수, 안철수 이렇게 양대 구도로 가면 당내 개혁 성향표가 뭉쳐서 이제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게 이제 권 의원 주장의 요지 같아요. 근데 안 의원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저희가 기사에 안 담은 내용인데 안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니까 영남권 의원 10명 정도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왔대요. 이제 동네에서 수십 년 된 이제 당원들, 이제 영남권이면 이제 보수 성향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당 인적 청산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 이제 그만큼 이제 뭐 개혁 성향의 당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취지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첫 순서로 이제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안철수 의원과 쌍권으로 대표되는 친윤 세력의 첨예한 핫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제였던 한동훈 전 대표 소식 짧게만 짚고 갈게요. 이제 슬림한 장신의 한 남성,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이제 본인이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정작 본인이 고민 상담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함께 출마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제안에 화답을 할지 힌트가 될 만한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국힘을 꼭 재건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 당의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더 중도지향적이고 더 중산층 지향적이고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국민의힘이 싫다 이제 이렇게 하는 당원들 시청자들한테 제가 잘하겠다. 이 당의 체질을 바꿔달라. 제 책임이 크다. 제가 더 잘할 거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을 대표해서 사과도 하고 기회도 달라고 하는데 저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단순히 이게 당원들의 마음을 뭐 이제 달래주기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다음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 대표님은 길게 보시는 거다. 이제 라이언이님, 이제 뭐 유튜브 중독자님 나가려는 거지. 네, 이렇게 의견들 주시네요. 이제 한동훈 대표 고민이 정말 깊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걸릴까요?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낙선을 하고 이번에 대선 경선도 아니고 당권도 못 잡은 주자가 되는 건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좁아진다. 뭐 이제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전대에서 이겨서 당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면 또 책임론이 불거져서 이제 뭐 자리를 위협받을 부담감도 있죠. 당권을 잡아도 원내 지도부가 친윤계로 사실상 장악된 상황에서 친윤과의 대립 갈등 구도도 당을 이끄는데 쉽지 않은 지점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8월 전당대회 출마할까 말까. 이게 참 뭐 지금 뭐 어떤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제 뇌피셜로 전망을 해본다면 아마 출마하지 않을까요? 이제 뭐 판이 지금 열렸는데 선수가 그리고 야당이자 이제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사실 야인이잖아요. 야인인 한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라는 큰 판이 열렸는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 대표 입장으로서 좀 잊혀질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이제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 출마하지 않을까 싶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럼 핫이슈를 부탁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여의도를 부탁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만요.